45세의 중년 건설 노동자 박동원 씨는 힘들고 외로운 삶에 익숙하다. 어린 시절부터 고아가 된 그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그에게 결혼이나 가족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의 삶은 서울 외곽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몇몇 친구들은 종종 그의 성실함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남자의 슬픈 운명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폭우가 내려 건설 현장이 중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일찍 떠난 뒤, 동원 씨는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뒤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비옷을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건설 현장의 구석구석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장비와 구조물을 점검했습니다. 톡톡톡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갑자기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그것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비와 바람 속에서 들리는 작지만 맑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의 메아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져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원은 손전등을 손에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젖은 자갈더미 앞에 멈춰 섰을 때 쏟아지는 비 속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 상자 안에는 3명의 작고 떨리는 신생아가 서로 매달려 있었고 얇은 담요에 느슨하게 쌓여 있었다. 그는 충격과 혼란의 감정을 휩쓸었지만 힘없는 비명과 차가움 때문에 오래 주저할 수는 없었다. 동원은 망설임 없이 상자를 들고 바람과 비에도 불구하고 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에게 재빨리 담요를 덮어주고 난방기를 켜서 따뜻하게 지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울부짖는 것을 보고 그는 아마도 그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몸이 이미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낀 채 곧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급히 직원들에게 아기용 우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는 분유와 몇 가지 필수품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원은 자신이 우유를 섞어서 아기에게 먹이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웠지만 옆집에 사는 영희를 떠올리고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영희는 놀랐지만 재빨리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솜씨 좋게 그리고 부드럽게 우유를 섞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저귀를 갈아입히는 방법을 보여주고 각 단계를 주의 깊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동원 씨, 아이를 돌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영희가 엄숙한 표정으로 일깨워 주었다. 그래도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다음 날, 동호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아이들의 부모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그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것을 제안하지만 동호는 강하게 반대한다. 제발 제가 그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그는 목이 메어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아원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마침내 동원은 강한 결심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들에게 각각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서진이고 그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막내 아이는 현서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다짐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내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모든 걸 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원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유를 준비하고
모든 젖병을 씻고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영희에게 자기가 일하러 가는 동안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늘 걱정이 되었다. 내가 놓친 게 있나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 질문들이 하루 종일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그는 쉴 틈도 없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한 사람이 울면 다른 두 사람도 합창처럼 눈물을 흘린다. 동원은 밤새 깨어 있어야 했고 모든 사람을 잠재우느라 바빴다. 그는 피곤했지만 아이들이 곤히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지금까지의 고생이 가치 있는 일인 듯 안도감을 느꼈다. 동원이 갑자기 아이 3명을 입양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은 놀란다.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아이들을 고아원에 데려가는 게 어때? 그들이 물었지만 동원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후회는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동원이는 점점 아이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우유를 적절한 온도로 데우는 방법, 자장가를 불러서 잠들게 하는 방법, 심지어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짜증을 내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서진, 지유, 현서는 혼자였지만 영희와 친절한 이웃들의 도움으로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동원은 아이들의 웃음과 작은 악수에서 위안을 얻는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동원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시작된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사랑과 결의 덕분에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점점 더 강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고 박동원의 사랑스러운 손길 아래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장남 서진이는 늘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갈증이 가득하다. 지우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언제나 입술에는 햇살처럼 밝은 미소가 걸려 있다. 막내 현서는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의 눈 속에는 언제나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 세 자녀는 헌신적인 아버지의 보살핌과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서로의 품에 안겨 자랐습니다. 동원 씨는 자식들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필요도 커집니다. 기저귀, 분유, 책, 옷, 심지어 병원비까지 모든 것이 동원이의 어깨에 쌓였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물건을 배달하는 일에서부터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까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해서 어둠이 닥치면 끝납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그는 아이들 옆에 앉아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빠는 너희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나만 더 조금만 더 너를 위해 노력할게. 얘들아, 하지만 동원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피로가 가끔 그를 지치게 했고 동료들의 놀림은 압박감을 더할 뿐이었다. 동원아, 왜 이 자식들 키우는데 이렇게 고생해야 하냐? 인생을 즐기세요. 하지만 동원은 그저 웃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어느 날, 동원이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하면서 비극이 닥친다. 무거운 강철 막대가 떨어져 그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긴 주간을 보내면서 일을 할 수 없었고 가족의 재정적 부담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는 비참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그에게 동기와 힘의 원천이 된 것은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서진은 방과 후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그녀는 책을 정리해서 받은 적은 급여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녀는 아빠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조금 도와드릴게요. 아빠. 당신 혼자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동원은 감정이 북받쳐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밝은 성격의 지우 역시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조용한 소년 현서는 자신의 손으로 작은 공예품을 만들고 이를 반 친구들에게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세 자녀의 노력과 단결 덕분에 가족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동원은 그들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다.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잘 자랐어요.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들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서진은 의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요리에 열정적인 지우는 셰프가 되고 싶어하며 평소 조용하던 현서는 과학자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아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동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마음은 희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른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지만 그들을 떠나야 할 때는 슬픔을 느낀다. 아빠. 제가 어디를 가든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아빠가 걱정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새로운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작은 집을 바라보며 동원에게 편지를 썼고, 이는 미래에 대한 이별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따뜻해요. 그 아이들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은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 동원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단순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의 지갑에는 항상 자녀들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아기 같은 얼굴, 천진난만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죠. 그는 날이 갈수록 그들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삶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이들이 가져다준 믿음과 희망 덕분에 그는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 시절은 이제 기억 속으로만 남았네요. 20년 후 동원이는 65세가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고 몸은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자 작은 마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래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서진, 지우, 현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속삭였다. 때때로 그는 희귀한 편지를 통해 자녀들에 대한 소식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현재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며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우는 성공적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유명한 셰프가 된다. 현서는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이다. 편지와 메시지는 점점 드물어졌지만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이 꿈꾸었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다는 불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중얼거렸다. 어느 날 아침, 동원은 집 근처 시장에 가던 중 어린 자녀와 놀고 있는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광경에 그의 가슴이 설레었다. 그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보낸 나날들을 기억한다. 웃음, 눈물, 사랑이 가득한 단순한 식사.
그들은 함께 빈곤을 극복하고 함께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시간이 아무것도 앗아가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그의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과거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그는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잊지 못하지만 아직도 너희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항상 그들을 위한 좋은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공해서 기뻤지만 아이들이 그의 품에서 천천히 멀어져 가던 때를 떠올리면 가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을까? 시간이 조용히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편함을 열었는데 거기서 호화로운 봉투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평범한 초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큰딸 서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빠. 마침내 당신을 방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장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편지를 손에 쥐었다. 눈물은 참을 수 없었다. 감정의 일부로, 감사의 일부로. 그의 자녀들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여전히 그가 그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말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주소, 즉 서울 중심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희망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들어가자 3명의 젊은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진, 지유, 현서는 더 이상 예전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공적이고 자신감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3사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감정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들 이렇게 많이 자랐어?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줘서 고맙구나. 그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은 그를 꼭 껴안았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를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지우와 현서도 그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빠 곁에 있을 차례예요. 그들은 함께 앉아서 떨어져 있던 동안 각자가 겪은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3사람 모두 오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희생하신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빠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아빠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말은 그를 너무 감동시켜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다만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동원은 자신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불타는 욕망은 마침내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아이들이 돌아왔고, 그는 그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이 재회하는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동원은 전에 없던 평화를 느꼈고 오랫동안 바라던 기쁨을 느꼈습니다. 동원은 자녀들의 성장과 성공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수년간 희생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서지 씨는 의사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나 항상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가르침은 그녀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원칙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따뜻한 미소로 셰프로서 그리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는 말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에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가 예전에 요리하셨던 가족 식사가 생각납니다. 그 기억이 없었다면 저는 요리를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늘 과학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현서는 자신의 일이 단순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아빠. 과학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은 내 연구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동원은 말문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나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야. 그게 충분해. 하지만 오늘날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보니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었을 겁니다. 저녁 식사 후 방 안의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서진은 아빠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는 아빠를 다시 만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지우는 이제 우리가 아빠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됐어요. 라고 덧붙였다. 현서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아빠를 돌보도록 하죠. 다음 날 아이들은 동원을 서울 외곽의 평화로운 작은 마을로 데려간다. 그들은 그곳에 작지만 예쁜 집 세 채를 준비했습니다. 주택은 현대적이고 깔끔하며 가구가 완벽하고 편안하며 아이들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빠.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아빠. 당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동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집안을 둘러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떨면서 말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어? 아빠는 정말 괜찮아요. 지우는 아빠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행복해지세요. 아빠는 평생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날부터 동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병원에서 퇴근한 후 종종 그를 찾아간다. 지우는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마다 아빠를 식당에 초대해요. 현서는 새로운 연구를 할 때마다 항상 아빠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말한다. 동원은 마침내 자신이 누릴 만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이야기 속 아이들은 서로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가족 모임에서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 기억나?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는 우리 셋을 집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기억나요. 아빠는 확실히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이런 추억은 그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되어 그들이 끊임없이 서로 가깝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날 서진은 온 가족을 불러 모아 갑자기 특별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빠. 우리 프로젝트를 하나 할게요.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저는 당신의 이름으로 자선단체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당신과 같이 어린이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돕고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원은 약간 놀랐지만 자부심이 가득해 저한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옆에 서 있던 현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빠. 이건 아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동원 재단이 탄생하고 튼튼히 성장하여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동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데 주저하고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그는 점차 자신의 삶이 큰 영감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에서 감정에 북받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지만 사랑은 누구에게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특히 삶에서 신앙을 찾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동원 씨와 아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과거의 아픔을 함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행복의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동원은 마침내 보람을 느낀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아버지인 박동원 씨는 새로운 집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뿌린 것에서 사랑과 믿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지만 아버지와 함께 모이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서진은 의사로서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매주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찾아가 저녁을 먹습니다. 식사 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에서 한 환자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곧바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면서 자주 가르쳐 주신 것, 즉 조금만 신경 써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원은 딸의 말을 듣고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서진아, 너는 나보다 낫다. 당신들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지우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 때마다 꼭 아버지를 떠올린다. 새로운 요리가 나올 때마다 그는 아버지를 초대하여 먹곤 했습니다. 아빠, 이게 제가 방금 만든 요리예요. 아빠 생각해서 그랬어요. 아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동원은 한 입 먹어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정말 맛있다 고 외쳤다. 아마도 당신의 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당신이 그 음식에 담은 진심 때문일 것입니다. 현서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기적으로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아버지, 저와 제 연구소가 방금 개발한 새로운 약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돕고 싶어요. 동원은 자랑스러워 눈을 빛냈다. 현서야, 너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정말 기쁘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족끼리 식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아빠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동원은 깜짝 놀랐다. 아직도 아빠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아빠한테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선물이야.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아빠의 손에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다. 아빠, 이건 단순한 물질적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에는 저희 아버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동원이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박동원, 희망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책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선물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으로 인해 행복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모든 감정과 기억을 책에 담아 산의 모습과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성장하면서 겪은 감정적 여정을 기록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은 박동원 재단에 기부됩니다. 도원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싶은 마음으로 책의 각 페이지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책을 손에 쥐고 있을 때 했던 말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저 만족합니다.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도원의 심오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빠르게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은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도원은 책을 쓰는데 그치지 않고 재단에서 발표회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과 헌신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누구에게든 도움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작은 도움이 그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동원 재단의 활동은 꾸준히 확대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감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가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지우는 매주 자신의 식당에서 노숙자 봉사활동을 한다. 현서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헌신적인 아빠 동호에게 내일이 선물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어려움이 현재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원이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정원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던 중,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다. 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빠, 우리는 당신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지우는 아빠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덧붙였다. 현서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아빠,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이렇게 영원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동원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매우 행운이라고 깊이 느꼈습니다. 사랑은 실제로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계속해서 삶의 기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